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그 생활 풍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생활 풍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인테리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뭐 현관하고 이제 거실하고, 그다음에 주방하고 안방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뭐 풍수가 의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풍수가 이제 이게 바람풍자잖아요. 바람풍하고 물수인데요. 일단은 뭐 바람풍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기를 의미합니다. 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기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기도 있고, 이제 또 보이는 뭐 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은 뭐 풍수의 기본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철학이잖아요. 동양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풍수가 이제 뭐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택이 있고 그다음에 음택이 있죠. 뭐 이제 음택은 뭐 이제 뭐 몇 자리나 이제 산소자리가 이제 지형지물 쪽으로 얼마나 좋느냐를 따지는 학문인 거고, 양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 집, 그다음에 내부, 뭐 이제 실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풍수라고 했는데 뭐 거창하게 뭐 볼 것도 없고,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좋은 기운을 받느냐, 그런 걸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람이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또 기분 좋게 이제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재물운을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뭐 생활 풍수라고도 하고 실내 풍수, 뭐 인테리어 이렇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현관을 이제 보면, 현관은 집에서 이제 유일하게 외부로 통하는 어떤 그런 통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관이 대부분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부의 기운도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식구들도 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손님들도 다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 신발인데, 신발은 늘어놓지를 않아야 되겠죠. 뭐 들어왔는데 막 신발이 막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뭐 좋은 기운이 될 수가 없겠죠. 이왕이면 신발은 다 신발장 안에 놓고, 또 신발을 이제 현관에 놓는다 그러면 이제 가지런하게 그렇게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 안인데요. 근데 신발장 안도 보면 막 신발이 뭐 안 신은 신발 뭐 몇 년째 입고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서 웬만하면 뭐 너무 오래 신지 않은 신발은 이제 처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 안에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뭐 냄새도 안 나고 가지런하게 놓으면 신발장 열 장마다 기분이 이제 좋게,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출근하거나 뭐 외출할 수 있게 좋은 기분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발장 안에 이제 색깔들을 보면 어두운 색은 이제 신발장 밑으로 이제 놓고요. 그다음에 밝은 색은 신발장 위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있는 뭐 이제 물론 이제 봄, 가을, 봄, 가을, 여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신는 신발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검정색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밝은색은 좀 위로 이제 가게 하고, 또 이제 좀 무거운 거는 좀 밑으로 하겠지만, 뭐 이제 자주 쓰는 이제 그런 신발 뭐 중간쯤에 놓으면 되겠죠. 이제 색깔 배치는 이제 어두운 것을 쓰면 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위에 꽃을 장식한다. 이왕이 뭐 이제 이렇게 꽃을 이제 놓으면 좀 밝고 이제 화사하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장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형이라서 뭐 그 위에 놓을 것도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장에 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놓으면 좋겠죠.
현관에는 화려한 매트를 깔지 말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하려면 좀 깔끔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복잡한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좀 산란해지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좀 단색으로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이제 그런 매트를 넣겠습니다. 현관에 이제 냄새인데요. 이거 뭐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냄새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향기로 이제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 일단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 좋은 향기가 이제 나거나 또 나갈 때도 이제 안 좋은 향기를 맡고 나가면은 좋은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현관에다 요즘에 뭐 음식물 쓰레기 놓을 수도 있고 뭐 재활용 쓰레기도 막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좀 현관에는 뭐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제 쿵쿵 닫는데요. 뭐 이제 문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용히 닫히는 어떤 그런 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뭐 아파트들이나 이제 신축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요. 옛날 이제 좀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완충 기능이 없는 그런 문이 많아서 쿵쿵 소리 나는데 그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경첩에서 막 삐걱삐걱 이렇게 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요인을 이제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어둡게 하지 마라. 그 실내 풍수의 기본은 있잖아요. 그게 일단은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해서 좀 그 환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지 집안 자체가 너무 어두우면 전반적으로 좋은 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이왕이면 좀 밝은 빛으로 이제 조명도 좀 밝은 것으로 하고 전구도 좀 이왕이면 밝은 것으로 해서 밝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빛이면 되게 이제 좋은 그 풍수로 이제 보겠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는 거울을 안 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거울이 앞에 딱 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관문을 들어와서 그 거울이 있다면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운이 그 거울에 반사돼가지고 다시 밖으로 이제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울은 좌측이나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좌측이나.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되고 적당한 크기의 이제 거울을 이제 두되 들어와가지고 왼쪽에 있으면은 재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왼쪽에 두면 이제 재물복이 좀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울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은 뭐 이제 승진이나 이제 자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는 아주 큰 거울을 두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제 뭐 주부들이 이제 그 식사나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만들고 뭐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그 중요한 공간인데요. 일단은 그 식탁에는 이제 주방이 있고 이제 식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탁에는 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뭐 식탁 위에다가 약을 막 쫙 깔아놓고 있는데 식탁은 음식을 먹는 곳이잖아요. 근데 약까지 있으면은 이게 결국은 이 약 먹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가능하면 식탁에는 약을 두지 마시고 뭐 잘 안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잘 놓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뭐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뭐 어떤 약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지 굳이 식탁에 약을 놓을 필요는 없다. 가스레인지 이건 이제 뭐냐면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풍수에서는 열을 이거를 이제 재물로 봅니다. 재물. 재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물이 생성되는 어떤 그런 곳이고
기본적인 어떤 원천적인 어떤 그 기가 나오는 곳인데 그쪽이 막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 있고 막 음식물 찌꺼기로 이렇게 막 붙어 있고 하면 이게 뭐 금전적인 그 재물운 쪽으로도 좋게 작용할 수가 없겠죠. 아니, 설거지한 그릇은 이왕이면은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엎어놓지 말고 이제 그 위로 향하게 이렇게 놓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맞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그 주방 보면은 접시 놓는 것도 이렇게 뭐 이제 세로로 이렇게 놓게 되어 있는데 뭐 세로로까지는 괜찮지만 하여튼간에 뭐 엎어놓으면은 그건 길을 좀 이렇게 덮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위로 가게 좀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밥과 국그릇은 이제 그릇이 좀 약간 좀 좋은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뭐 이제 뭐 찌개 넣고 이제 뭐 공깃밥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 같은 뭐 반찬 넣는 그릇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왕이면 뭐 정말 좀 고급지고 좀 좋은 그릇으로 이제 먹으면 이왕이면 또 좋은 그런 기운을 또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탁 위에 이제 그 싱크대에 그 물건을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탁의 어떤 고유의 그 기능, 그리고 싱크대 위에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에다가 물건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풍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틸 소재의 주방용품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스틸이라는 게 뭐 이제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이 이제 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운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포크 같은 거랄지 뭐 칼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하면 안 보이게 놓고, 그다음에 포크 같은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무기같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잘 보이게 이렇게 거꾸로 막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뭐 그 삼지창 같이 막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도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제 풍수적으로 기적으로도 좋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자체가. 그래서 주방 바닥은 좀 가능하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자체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온화한 어떤 느낌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냐면 돈이 좀 들더라도 뭐 좀 따뜻하게 이렇게, 아니면 밑에 이제 뭐라도 깔아가지고 좀 포근한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색상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깔아가지고 하면은 풍수적으로 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요리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식탁 의자도 보면은 이제 막 먹고 나서 이제 뭐 대충 놓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이렇게 좀 안정된 분위기가 되니까 일단 주방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이제 앉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서북 방향이 좋습니다. 서북 방향 이게 이제 그 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건반이라고 그럽니다. 건반. 이게 이제 건 방향이 그 서북 방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기운이 좀 좋게 이제 작용을 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숙된 분위기의 그 방향이 건방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건방은 이게 이제 그 서쪽하고 북서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건방 쪽으로 이제 연장자가 앉고, 그다음에 동쪽 방향은 이제 아이들이 앉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단은 풍수적으로 맞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좀 시야가 잘 보이는 쪽이 이제 그 어른들이 앉는 방향이고, 이제 좀 벽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뭐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이제 서쪽이나 북쪽 사이 건방 쪽이 이제 가장이 앉는 방향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저희가 이제 저놈 저거 건방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건방지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건방.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건방 이쪽 서북 방향에 있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건방지네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이 건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식탁의 어떤 그 의자에 앉는 그 순서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인데요. 이제 거실이 이제 굉장히 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 오면 거의 뭐 거실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뭐 아파트에는 다 발코니가 있고 요즘에 뭐 단독주택에도 이제 다 거의 뭐 베란다가 있잖아요. 근데 베란다에는 물건을 쌓아놓으면은 뭐 일단은 기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기가.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현관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구들이 왔다 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도 기운이 들어오지만 일단은 베란다는 대부분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외부의 기가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가 막히는 거죠. 좋은 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쁜 기를 외부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물건 쌓아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골프채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가능하면 안 보이는 곳에 놓는 게 낫습니다.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이제 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현관에서 놓을 수 있고 뭐 거실에 놓기도 한데 풍수에서는 이 골프채를 무기로 판단합니다. 무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보이는 곳에다 놓으면 되고요. 수석도 원래는 이 뭐 예쁜 돌을 이제 집에다가 잘 이제 갖다 놓으면 뭐 이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수석은 자연물이잖아요. 원래 이제 뭐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뭐 강이나 뭐 이런 냇가나 이쪽으로 계곡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수석 돌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도 많았고 이제 뭐 수석하시는 분도 많았고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수석도 뭐 집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자연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석 돌 자체가 좀 차갑고 좀 이렇게 뭉텅뭉텅 해가지고 좀 사람들하고 잘 조화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수석은 뭐 거실이나 이런 데보다는 뭐 큰 사무실이나 뭐 이제 집을 제외한 다른 데다 이제 놓는 게 낫고 혹시 집에 놓고 싶으면 한두 개나 몇 개나 정도만 놓은 것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가 거실에다 놓게 되면 일단은 풍수적으로는 사람한테 좋은 작용은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좋은 집에는 무거운 가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집에는 집이 좁은데 뭐 거실에다가 뭐 피아노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기다 뭐 옷장을 놓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기를 이제 누르기 때문에 아주 좀 거실이 좀 작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가구가 절대 이제 사람한테는 좋은 기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능하면 이제 유리가 깔려있는 그 식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그냥 유리가 없는 게 낫습니다. 이게 유리는 이제 깨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굉장히 좀 차가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꼭 깔아야 된다면 이제 밑에다가 좀 이쁜 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깔아가지고 단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인형이나 조화 이게 특히 이제 인형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예전에 뭐 부부 침실에 뭐 신랑 신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게 뭐냐면 좀 안 좋은 어떤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이렇게 놓으면 좋게 작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조화 같은 경우도 이게 생화는 괜찮은데 조화는 이게 죽은 꽃이잖아요. 죽은 꽃을 거실 뭐 테이블이나 뭐 이런 데다가 놓으면 상식적으로도
사람한테 좋게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이제 거실에다가 이제 액자를 걸었는데 뭐 죽은 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뭐 노을이 막 지어 있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살아있는 그 생화로 놓는 게 밝고 이제 화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좋은 기가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가전제품에 이제 먼지가 이제 특히 이제 먼지가 막 쌓이고 하면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그 좋은 기운이 아니잖아요. 먼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이제 깨끗하게 좀 해야 되겠죠. 거실에 이제 그래서 뭐 관엽식물에서 요즘에 뭐 공기 정화가 되는 식물 같은 걸 얼마나 키워놓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나무들을 막 이렇게 거실에 놓는 것도 이제 기가 막 많이 빨리죠. 그래서 뭐 한두 개나 뭐 많으면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뭐 크지 않고 작은 정도로 관엽식물을 이렇게 놓으면 일단은 이제 그게 막 성장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풍수적으로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엽식물도 너무 이렇게 키가 이제 올라올 정도로 뭐 사람 키 비슷하게 올라올 정도는 좀 그건 안 좋고요. 적당한 크기가 좀 좋겠죠. 에어컨 덮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랫동안 쓰지 않을 뭐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에어컨 덮개는 없이 가는 게 풍수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안방인데요. 이제 안방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공간인데 이 재물운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돈이 잘 안 들어요. 한번 주변을 잘 한번 보세요. 주변 지인들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결국은 이제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안방 풍수는 일단 부부관계나 아니면 이제 그 가장이 이제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방에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재물운이 좋게 하는 방법이 안방 욕실이 있잖아요. 안방에. 요즘에 아파트에도 이제 그 욕실이 있는데 안방에 밤에는 무조건 거기를 닫아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안방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근데 하수구가 있는데 그리고 욕조도 있고 뭐 이제 뭐 샤워도 하고 이제 뭐 세면도도 있고 하는데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돈이거든요. 물이 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또 돈의 흐름입니다. 이게 닫아놓지 않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재물적인 기운이 이제 빠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좀 물이 좀 찬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방은 좀 따뜻한 어떤 그런 특히 이제 뭐 겨울 같은 데는 안방 온도가 뭐 한 20도 뭐 중간 정도 되는데 뭐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차요. 그러면 그게 기가 찬 기하고 더운 기가 섞여가지고 그게 밤에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게 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악몽을 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방 욕실을 무조건 닫고 주무셔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방향은 이제 뭐 침실 창문 쪽이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기운이 들어오고 길을 닫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머리 이제 두침 방향이라고 하죠. 두침 방향이 안방 출입구 방향이나 이제 그쪽은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방향도 안 좋겠죠. 네. 화장실 쪽 방향, 출입구 방향은 결코 좋은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창문 방향으로 일단 돼야 되는 거고요. 잠자는 방향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어난 날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갑자 순으로 돌아가는데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이라 해서 60갑자가 돌아가는데 태어난 날에 본인이 태어난 날이 지지가 인, 오, 술. 인오술에 태어났다. 지지가 그러니까 인, 오, 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겁재천, 신을 망해서 이건 미.
미 방향인데 이거는 7시, 이건 남쪽이에요, 남쪽. 남쪽. 그 다음에 해, 묘미. 해묘미는 겁제천, 지연을 망명만. 이거는 진. 이거는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동쪽. 그 다음에 신자진. 신자진. 겁제천, 지연. 이건 축. 이건 북쪽.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 겁제천, 제월망량. 이건 술. 이건 서쪽.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남, 동, 북, 서예요. 이제 요게 이제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인데 요거는 요즘에 뭐 사주 어플 같은 건 뭐 만세력 어플 같은 거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년월일시 딱 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날에 천간하고 지지가 있어요. 태어난 날에 천간 말고 지지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냐를 쭉 보시면 여기 1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호술이다 그러면 남, 해명이다 그러면 동, 신자진이다 그러면 북, 사유축이다 그러면 서쪽. 그러니까 머리를 그쪽 방향으로 두르는 거죠. 이게 어느 방향이냐면 그 반환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반환이라는 게 이제 그 말 안장을 의미해요. 말 안장. 그러니까 말 타고 이렇게 달리는 어떤 그런 건데 굉장히 높은 직위나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거의 검증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그냥 딱딱 이게 이제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요 잠자는 방향은, 침실 방향은 이렇게 한번 보셔가지고 본인이 한번 정하셔가지고 한번 주무셔보세요. 이게 그 침대 그 자는 어떤 두침 방향만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기가 받는 느낌이 틀려요. 이게 다 이 재물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침대 안쪽에서 자는 곳이 이제 그 풍수적으로도 맞습니다. 이제 좀 숙면을 취하고 저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뭐 출입문을 들어갔을 때는 저쪽 벽 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자는 것이 낫다. 화려한 침대, 그러니까 이건 침대 커버 많이 쓰자는데 침대가 좀 뭐 단색으로 하면 좋아요. 흰색이나 뭐 회색이랄지 뭐 여러 가지인지. 근데 아주 막 복잡하게 막 꽃그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런 화려한 그림은 남편이 바람납니다. 아무튼 이 화려한 침대 커버는 벗기시고 다 단색으로 이제. 그리고 침실에 TV를 웬만하면 안 두는 게 좋죠. 제가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침대를 TV 두면 TV 보느라고 뭐 부부관계가 말도 안 하고 TV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밤새.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안 두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워놓은 옷걸이, 이제 옷걸이가 있는데 안방에도 뭐 너저분하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그 옷걸이가 있으면 좋은 기운으로 작용을 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옷이라는 게 다 외부에서 생활에서 뭐 이렇게 먼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그걸 또 안방으로 바꿔서 이제 걸어 놓으면은 또 그게 뭐 기본적으로 뭐 공기도 안 좋고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옷장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고 꼭 이제 그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걸어 놓을 정도지 거기다가 막 많이 걸어 놓는 거는 풍수적으로 절대 좋은 기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에 이제 장식을 이제 많이 이제 뭐 하고 뭐 이제 그거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막 못도 막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못을 거는 거는 이제 그 자식을 갖다가 막 극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못은 좀 덜 받고 그렇게 있는 게 풍수적으로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풍수 이렇게 봤는데 풍수가 뭐 크게 뭐 색다른 게 아니고 뭐 실내 풍수, 생활 풍수는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밝고 그리고 그 풍수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여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많은 걸 쌓아놓지 말고 좀 여유 좀 두고 그 다음에 밝고 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